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예.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난 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협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아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리고 청문회 현장에서 이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열리는 것이고, 일본 측과 재협상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을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 외교 실패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낮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전체에 있었던 어떤 정책적인 실패가 진행됐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또 3년 뒤에 있을 총선, 그 다음에 이 당의 명운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적 노선이 전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괴멸.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강경화 카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도 지금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양당 체제라고 한다면 여당 있고 야당 한 당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또 다당제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107석이라고 해서 야당 내 대표의 자리는 있지만 자신들 입장에서는 선명성 경쟁을 해서 벌려서 뭔가 야당의 대표라는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7월 3일날 전당대회 합니다. 예.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당내 어느 계파들 사이에서도 온건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좀 더 강하게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짱 뜰 수 있는 누군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번 지금 현재 발표된 그 청문회까지 한 1차 케이스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낙마를 시켜야만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좀 상당히 빠져 있는 것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명야당 노선을 걷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색깔론과 관련된 시비를 계속 붙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고. 선명야당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 변호사님 그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한일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설사 이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앞날 한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잘못 협상했습니다.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친일의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친하게 지냈던 일본을 공격하는 강경화 장관 이런 게 싫은 거 아닐까요?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소수는 있을 텐데 다수는 아닐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예.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자체도 탄핵된 거. 그 해체돼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그럼? 된 거거든요. 예. 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면 선명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자유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것 또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이 청문회 전국 들어오면서 호남이나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5%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을 종전에 지지했던 한때는 예. 뭐 20몇 프로, 30%까지 지지했잖아요. 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가? 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뭘 원하는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면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난감한 측면이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강경화 후보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면이 안 쓰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반대했었나요? 아니, 국민의당은? 물론 반대,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않았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금 인준 투표까지도 지금 상황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너무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바로 가버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강하게 지금 그 전국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당의 위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할 공간조차도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 이게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예.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이견이 있죠, 분명히. 예.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강경화 다 해줘야 된다. 정동영 의원도 그 같은 입장이죠. 정동영 의원은 정동영 의원도요. 예. 그럼 그분들이 당연히 원로인데 원로도 그 무시하는 뭐 그런 정당인가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예. 강경화 후보가 국민의당을 분열의 그 소재가 된 것 같아요. 아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강경화 그 후보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주선은 어때요? 박주선은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을 따라줘야 그다음에 되니까. 이태규 의원 등 해서 이른바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그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 청문위원으로 몇 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진 의원들, 호남을 기본하는 중진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안철수계 의원과 종전에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간의 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거네요. 네. 왜냐면 당은 분열과 화합 이런 그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예. 아주 시각 자체가 근시안적이에요. 이 자체에서 위법한 거 아니냐. 위법한 게 숫자적으로 보니까 뭐 2개다, 3개다 이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아니다 보는데 중진 의원들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좀 열려 있는 거죠. 예. 다소 간의 흠이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나 그쪽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는 좀 훌륭한 후보다고 판단하면 예. 그게 따라야 되는 게 맞다. 현역은 아니지만 그 네.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네. 개인적으로 친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문병호 최고위원은 뭐 현역이 아니어서 입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둑만 두고 있어요, 둘이 그냥? 그 사적 경력을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박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스톱을 친 것도 아닌데.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코치를 좀 하죠. 문병호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훌륭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번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22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지금 예정돼 22일. 예. 그때 물론 지금 뭐 이거 김희수 예,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이 채택에 대해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던 형국이었죠. 그런데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함으로써 그 22일 정도까지만 지켜봐줘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행을 함으로써 일단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선뜻 동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 국민의당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강행을 했는데 그럼 다시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는 그때 무기명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서도 가면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야당으로서 여지가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기명 투표인데 누가 손을 들어준지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원내에서 분포로 보면 예. 민주당은 120석이니까 어차피 출석 가반수에 또 가반수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국민의당이 동참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당 그 입장에서는 전략도 중요하네요. 22일까지 이거 투표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강행을 하셨느냐에 왜 그런 대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엄중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의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식의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뭐 않겠다. 이렇게 시간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원칙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김일수 그 후보 그 인준 예. 동의안이 뭐 본회 의결되면 저는 통과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뭐 저 강경화 후보를
그 낙마시키지 않으면 그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나 호남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요. 호남 분은 아니잖아요. 고창이죠. 그래요? 호남권입니다. 고창, 고창이고 순창. 광주 광주 제일 고등학교 나왔는데 광주 일고를 나왔는데 오호.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일하게 예.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5.18 단체에서도 사실상 다 지지를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그 부결되지면 이게 정치적 심판은 국민의당이 다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알겠습니다. 공동분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앞날, 한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잘못 협상했습니다.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친일의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친하게 지냈던 일본을 공격하는 강경화 장관 이런 게 싫은 거 아닐까요?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소수는 있을 텐데 다수는 아닐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예.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자체도 탄핵된 거 그 해체돼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그럼? 된 거거든요. 예. 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면 선명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되지면 점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 또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이 청문회 전국 들어오면서 호남이나 여기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5%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을 종전에 지지했던 한때는 예. 뭐 20몇 프로, 30%까지 지지했잖아요. 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가. 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뭘 원하는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예.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당내 어느 계파들 사이에서도 온건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지금 전부 다 좀 더 강하게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짱 뜰 수 있는 누군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번 지금 현재 발표된 그 청문회까지 한 1차 케이스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낙마를 시켜야만 아하.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좀 상당히 빠져 있는 것도 실제로 측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선명야당 노선을 걷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색깔론과 관련된 시비를 계속 붙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고. 선명야당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 변호사님, 그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한일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설사,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또 3년 뒤에 있을 총선 그다음에 이 당의 명운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적 가치 보수적 노선이 전부 다 흔들리기 보수의 때문에 괴멸.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강경화 카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도 지금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 양당 체제라고 한다면 여당 있고 야당 한 당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또 다당제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107석이라고 해서 야당 내 대표의 자리는 있지만 자신들 입장에서는 선명성 경쟁을 해서 벌려서 뭔가 야당의 대표라는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7월 3일날 전당대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예.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문제. 대해서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난 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협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아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리고 청문회 현장에서 이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열리는 것이고 일본 측과 재협상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을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 외교 실패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낮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전체에 있었던 어떤 정책적인 실패가 진행됐을 경우에